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3만 건 진단 중 오진 제로 코로나가 불붙인 원격 진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중 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되었던 경북 문경시 경북 대구 3생활치료센터 문경생활치료센터 지난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하는 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현장에 없었다. 하지만 환자 118명 모두 3일에 한 번씩 엑스선 촬영과 판독이 이루어졌다. 실제 폐렴이 확인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도 나왔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서울본원과 문경센터 사이에 구축한 원격 진료, 다시 말하면 비대면 진료 체계 덕분에 가능했다. 현장 의료진이 엑스선 촬영을 하면 즉시 자료가 전자 차트 EMR에 등록되고 본원 전문의가 판독하는 체계다. 촬영부터 판독까지 걸린 시간은 채 30분이 안 됐다. 코로나19 유행에 자연스럽게 원격 진료 실험이 진행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문경센터에서는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문진 7,023건과 진료 1,477건 등 총 8,500건에 달하는 원격 진료가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입소자 118명 전원이 무사히 퇴소했다. 코로나19로 원격 진료 규제 개혁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간 법으로 맡겼던 원격 진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이나마 전면 허용됐다. 최근 한시가 아닌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해외에서 활발한 원격 진료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은 의약품 배송도 척척 한다고 한다. 원격 의료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이미 자연스러운 서비스다. 비싼 의료비로 악명 높은 미국에서는 1990년대 시작해 상당히 정착했다. 현재 미국 국민 25%가 원격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원격 의료 시장 70%를 차지하는 텔레닥은 화상 전화 인터넷으로 10분 내에 등록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준다. 기업과 계약해 직원에게 원격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2018년 2,280만 명 대상자 중 250만 건을 원하는 시간에 1차 병원 중심으로 연결해 줬다. 처방전은 약국으로 전송되고 의약품 배달이 가능하다. 원격 의료 환자 20%가량은 2차 소견을 받는다. 중국은 2015년 초 서부 5개성을 원격 의료 시범지로 정한 뒤 2016년 전국으로 확대했다. 땅이 넓어 의료 인프라 양극화가 심한 중국에는 온라인 병원이 300개가 넘는다. 코로나19로 알리바바, 바이두, 징뚱 등 11개사가 온라인 의사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빙한 굿닥터는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가입자를 크게 늘려 11억 건에 넘는 상담이 이루어졌다. 알리헬스 앱에서는 매일 10만 명 이상 환자가 원격 진료를 받는다. 일본의 원격 의료는 어떤가? 1997년 도서 벽지 주민에게 시범 실시된 뒤에 2015년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섬이 많은 데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진료 대상을 초진 환자까지 확대했다. 대상 질병도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서 폐렴과 알레르기까지 넓혔다. 그동안 처방전만 환자에게 배송됐으나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됐다. 당초 참여 의료기관이 1 내지 2%에 불과했으나 병의원 참여가 늘었고 이용자는 2 내지 3배 증가했다. 2018년부터 원격 의료에 건강보험까지 작용했다.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 헬스케어는 지난해 말 원격 의료 시장에 뛰어들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선 의료계 반대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의료계 반대가 아주 거셉니다. 1차 진료기관 줄폐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차 의료기관이 줄폐업된다는 그런 주장이죠. 주요 국가가 원격 진료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에 막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료인 간 원격 의료만 허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료인 환자 간 원격 진료, 의약품 원격 조제 배달 판매는 금지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원격 의료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의학 분업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1, 2, 3차 의료 분업 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을 찾지 않고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만 찾아 소형 병의원이 줄폐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원격 의료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허용에도 국내 의료진 참여율은 낮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의료 근본 원칙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을 동원한 대면 진료라며 전화 상담 고착화와 원격 진료 제도화는 1차 의료 체계 붕괴를 부추길 것이라며 원격 진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격 진료가 의료진 감염을 막고 대규모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진단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13만 건 이상 전화 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졌고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었다. 그간 정부는 원격 진료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014년 19대 국회 시절 다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역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20대 국회에서도 개원과 동시에 개정안이 등장했지만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원격 의료는 2000년부터 20년간 말하자면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 중이다. 그런데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 규모는 2020년 355억 달러, 2021년 412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다.
정부와 한시적 허용 성공평가. 정부에서는 한시적 허용을 성공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 활성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게 정부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코로나19로 원격 진료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일 듯 보인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장 차관이 원격 진료 허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이 그 방증이다.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사업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원격 진료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 역시 원격 진료 시대에 도래를 막을 수 없다. 앞으로 원격 진료에서 얼마나 규제를 풀고 의료기기 산업과 연결시키느냐가 또 하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 보건복지부 차관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서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한시적인 전화 상담과 처방에 대해 5월 초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 진찰료 100% 외에 전화 상담 관리료 30%를 별도 수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 진료보다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해 원격 진료 토대를 마련해 놓은 셈이다. 원격 진료가 의료계에 꼭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5월 6일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정부 의료기관, 공급자, 환자 중 정부와 환자 스스로 원격 의료 도입 이익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의료기관 공급자 입장에서 환자를 더 많이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고 비용 절감이라는 이익이 크다고 느끼고 그렇게 느끼면은 만들 수 있다면은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금 상황이 이해관계자들의 원격 의료 인식이 바뀌는 변곡점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의료와 그 IT 비대면 진료 확산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가? 의료 플러스 IT의 그 비대면 진료 확산의 그런 상황을 보기로 하자. 의약품 배송 등 영역을 넓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산업계에서는 원격 진료를 넘어 비대면으로 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비대면 의료는 원격 진료는 물론 원격 모니터링, 의약품 배송, 디지털 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원격 진료와 함께 의약품 배송은 비대면 의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다. 의약품 배송을 풀어주지 않는 한 원격 진료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등에서는 이미 온라인 의약품 유통망이 자리 잡았다. 온라인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시기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처방약 유통업체인 필팩을 10억 달러에 인수하며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도 여러 지금 기존에
업계나 의학계, 병원 이런 쪽에서 뭐 반대가 심하지만은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 여러 가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원격 진료가 일반 국민이 비용도 싸고 그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비대면 코로나 같은 비대면 그런 진료가 시급이 요청되는 차원에서 코로나 끝나더라도 이런 부분은 원격 진료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의료의 말하면은 효용성, 의료 가격의 현실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감사합니다.